힘으로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무슨 대결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럼 뭘 하니? 이 정부에 맡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여러분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중도론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딱 그래서 중도론자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무슨 본인들이 보수 정권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파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도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명박 정부 보고 보수 우파라고 부릅니까? 듣기 싫다고 하는데 중도라고 불러줘야 되고 더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왜 좌파냐? 지금 사회 도처에 다 좌우가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산하위원회 거기에는 안개도 들어가 있고 신국세도 들어가 있고 또 우파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완전히 잡탕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민노당 강기갑 같은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종북 세력인데 이것은 헌법 8조에 따라서 반드시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을. 바로 생각도 안 하는 정권을 두고 우리가 우파 보수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지 말고 과거에 찍었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 중도좌파라고 볼 때 뭘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그래도 한국에 여기 모이신 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무리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한 35%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많이 잡으면 50% 정통 보수 세력. 이 정통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약 절대 다수죠, 사실. 그 사회 신문이나 이 소설들을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이분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배신을.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사람인데 중도를 보수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찍어놓고 왜 보수의 길을 걷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012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이 기간 중에 이 한국의 정통 보수들이 보수 정당을 만들어요. 보수 정당을 만들든지 한나라당을 보수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즉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세력화하지 않고 그냥 막 이런 강연만 하고 강연 듣고는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팀도 해가지고 나가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일주일 뒤에 어느 강연장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맨날 배신당하죠.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정치 세력을 만든다. 그게 기독교 민주당이 돼야 될지 기독교에서 여러분 정당 시도를 했다가 결국 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론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역사를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씨를 도와가지고 대북 풍선을 많이 보내는 거. 그런데 이제는 좀 더 크게,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이민복 씨가 작년에 1,500개 풍선에 약 9천만 장을 보냈더니 북한에서 이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고 나오는데 규모를 더 크게 해가지고 예컨대 어느 날 한 풍선 10,000개를 보낸다. 10,000개. 풍선 10,000개 보내려면 하는 시급했습니다. 철원이나 저런 데서 남풍 부는 날을 받아가지고 10,000개를 보낸다. 그게 초콜릿도 다르고 1달러도 몇 개씩 넣고 해가지고 보내서 이 10,000개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면서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서 평양 위에서, 청진 위에서, 저 신의지 위에서, 백두산 위에서 터져서 삐라가 우박처럼
쏟아질 때 북한 야단 안 하겠습니까? 야단나면 어떡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향해서 대포를 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북한을 흔드는 방법이죠.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마다, 동창회마다, 교회마다, 어떤 이런 모임마다 다 풍선 보내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이민복 씨가 또 기술 개발을 잘 했으니까 그 사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제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사이트에 그 글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이죠. 약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224명이 2,487만 원을 이민복 씨한테 보냈습니다. 2,487만 원이면은 풍선 약 200개에다가 비라 1,600만, 1,200만 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이트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공감만 시키면은, 아니, 대급 1,000억이면 끝납니다. 아니, 북한 놈들 떠들면은, 아니, 너도 보내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우리 풍선 전쟁 하자. 그냥 당당하게. 너희들도 제발 풍선 보내다가 우리 받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또 우리 급이 많은 이명박 정부 경찰 국정 이런 데서 또 막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언론 말인데, 표현이지 않죠. 만약 막으러 나오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정권 타도없는 이겁니다. 대북 풍선을 통해서 이 풍선이 왜 북한에 직격했냐, 그 내용이 전부 다 김정일을 개명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의 여자 보는 게 김정일과 300만 굶겨 죽이면서 고압한 음식이 있는 거, 요런 것을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북한한테 그걸 보면은 우리도 그런 경험 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 외국에서 타임지나 무슨 일본의 이상한 잡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그 폭로 기사가 들어오면 그걸 카피해가지고 돌려서 읽고 좋아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진실의 폭탄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대규모로, 이론상으로 분명해요. 이거 대규모로 하면 북한전도 무너집니다. 대규모로 하면 돈만 들어가면 되죠. 돈만 들어가면. 저는 단순 계산도 1년에 만약 1,000억 어치의 풍선을 북한으로 보낸다면 북한이 난 무너지든지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안함 사태를 이명박 대통령의 1, 2일 사태로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도 살고 북군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저는 북군에 대한 비판은 제대로 삼고합니다. 피해자니까.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왜 작전 중인 함정에서 사병이 핸드폰을 들고 저거 애인하고 통화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군대가 작전 중에 말이죠. 그걸 북한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위치를 알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병들끼리 호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병장, 상병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 아저씨 군대라고 했습니다. 총기 사고 나지 말라고 실탄을 주지 않아가지고 초병들이 전부 총신만 들고 있었습니다. 몽둥이 군대가 되어 있어요. 몽둥이 군대, 아저씨 군대, 핸드폰 군대가 어떻게 사고 됐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교단이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기자들, 철없는 기자들이 떠든다고 해서 어떻게 생존자들을 환자복을 입혀서 유태인수용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기자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기자들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자존심 없는 짓을 어떻게 합니까?